여기서 제가 조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질문 사항들이 굉장히 10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네, 선생님 일단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우선은 여기 패들렛에 올라와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김태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직접 한번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게 오히려 정리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면 여기 패들렛에 나와 있는 1920년의 강유문 고려 사건, 그리고 식민지시기 학교 교육에서 안경 착용이 금지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나 답변이 되신다면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마지막에 했던 말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손선호 선생님 마지막에. 네, 선생님 혹시 여기 패들렛 보이시나요? 네네네네. 네, 그거 들어가시면 질문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대답이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된 학생운동의 흐름이겠지요. 이렇게 코민테른 12.1 태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28년 12월 달 코민테른제 6차 대회를 통해서 12월 태제가 발표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이 12월 태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선 혁명운동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뭔가 하면 조선의 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게 지식인 운동이다. 이게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노동자 농민의 기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운동인데, 조선의 뭐랄까요, 이념 운동은 지식인 운동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잡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해체하고 이제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혁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직하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간 해체 운동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조선공산당 해체를 하고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말하는 것들이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거, 비합법 투쟁이 핵심이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학생 운동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학생 운동에도 수용되어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연구회라든가 프로 조선과학연구회라든가 또 사회과학연구그룹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대구 산막 항일운동의 경성콩그룹과는 연관성이 없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한 필요가 필요한데, 이 경성콩그룹과의 관계가 대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대 항일운동, 학생 항일운동과 경성콩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까지 우리가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 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강유문 구류 사건에 관해서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전에 논문 쓸 때는 이 부분을 좀 다루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논문 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좀 경과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좀 찾아가지고 우리 손산락 선생님한테 전해드리고, 손산락 선생님께서 이제 이게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영남중 김태훈입니다. 네네네. 예,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네네. 그 질문 하나가 그냥 끝으로 대구 지역 학생 중에서도 낙서 형태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벽에다가 이렇게 반전고라든지 독립고를 써서 그냥 근데 형태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하셨던 것처럼 딱히 거기에 맞는 사례, 예, 말 그대로 낙서, 예, 우리가 말 그대로 칠판에 낙서듯이 그런 낙서, 벽에 낙서,
이거는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것보다도 좀 더 강화된 형태. 그게 이제 그 프로 조선과학연구회 이제 그 대구 그게 어디죠? 사범학교 있나요? 대구 상업학교 있죠. 거기에서 만드는 삐라 사건.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벽에 분표를 낙서했다, 연표를 낙서했다 하면 좀 소극적인 모습이잖아요. 또 개인적이기도 하고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경문 삐라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요즘 잘 안 쓰는 그 뭐라 그랬죠? 이게 옛날 등색이라고 인쇄 등삭이라고 하는 거에서 칠필로 끌고 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이제 몇 장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벽에 붙이는 그런 형태. 이 형태는 대구 지역에서 대구 지역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경문투쟁이 여러 경로로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대구 청년동맹, 그 다음 신간의 대구 지회원이 중심이 돼서 벌어지는, 전개되는 그 삐라 사건도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삐라가 어디 붙여지는가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병 82년대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덕산정 지금 연매시장이 있죠. 그 전신주, 지금은 전신주 잘 안 보일 테겠지만, 그 덕산정에 있는 연매시장 주변에 그 전신주에도 붙이기도 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그 다음에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최첨단의 현장인 보병 82년대, 이런 데도 직접적으로 붙인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격한 보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방 30년, 31년 대구 지역에서 경문투쟁이라고 부를 만큼 대구 지역 경문투쟁이라고 이름 지어서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뭐랄까요, 강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들도 중요하겠죠. 그 내용들이 바로 일제의 식민정책이나 일제의 전쟁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투쟁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0대 전반기에 이 벌어졌던 경문투쟁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마치 우리가 비교하자면 뭐 의열투쟁, 누구를 뭐 건물을 파괴하고 누구를 암살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중들에게 일제의 침략 정책의 폐단들을 고발하고 대중들을 그런 민족운동의 현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문투쟁을 아주 강렬하게 전개해낸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대 전반기 대구 지역 경문투쟁을 살펴볼 수 있고, 그걸 교육의 어떤 혹은 기억을 소환해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질문 모음 중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 식민지 시기에 안경 착용에 대해서 이것이 학생 통제 수단이었는지, 이게 단속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안경 착용은 저도 요건 또 따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워낙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져서 저도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현재로서는 조금 답을 찾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더 한번 학생 규율들을 더 찾아보고 요거 관련 내용이 있고 그것이 근거가 되는 사항이 이제 발견될 시에 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교 규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제 시기 그 일제 강점기 한국의 학생들을 요즘 표현하면 길들이는데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규율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때에 소위 벌을 주는 소위 징벌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 그 징벌 제도가 직접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떤 형태는 아주 반성문을 쓰게 하고 뭐 벌을 쓰게 하고 해서 아주 그 뭐랄까 인격의 어떤 그 상당한 침해를 당하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학생을 정학 주고 퇴학시키는 듯한 학교로부터 격리시키는 애는 이런 아주 그 조치까지 제가 그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현장으로 다루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조선인 학생의 그 어떤 심성들이 일제의 한국 시민화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구도로 갖추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교육을 강조해야 되는 그 시점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형태로 남아져서 비민주적이고 또 반공적인 정책 혹은 권위적인 권력들이 악용하고 활용했던 그런 측면들이 일정하게 있었지 않았을까. 소위 일제 식민 교육 정책의 뭐랄까요, 그 나쁜 영향들이 그 이후에도 일정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80년대 이후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극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과 계기를 거쳤다. 지금 현재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학생운동, 그 학교 내에서의 교내 민주화, 학업 민주화 운동 역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졌던 점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예, 거기서 답변이 될까요? 네, 선생님 충분히 다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추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교수님께 직접 자료를 받아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근대 현대 전체 대구 지역 학생 운동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김일수 선생님이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요. 일단 박수로 일단 강의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